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국내 증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오후장 들어서 양지수 더욱 밀리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반도체가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조선, 바이오, 화장품주들이 시장을 방어하고 있는데요. 이제 섹터별 그리고 종목별로 우리가 대응 전략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시선주를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더 커넥트머니의 박철순 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수급 동향을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은 좀 특정 이슈가 있는 종목 그리고 제가 앞서 언급드린 조선, 제약바이오, 화장품 쪽에 집중을 하는 모습인데 오늘 시장의 주도 섹터 특징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을 다 해주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네, 일단은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섹터들이라든지 테마주들이 움직였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이 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지수가 좀 끌어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조금 전에 또 언급을 해주셨던 조선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방산도 조금 움직였는데 네. 이들 종목의 특징을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일단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었고 그리고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섹터들이고 수출 지표라든지 수주 잔고라든지 수주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양호한 섹터라는 것들이 공통점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대선 이슈도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들 때문에 지수가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적이라든지 이런 좀 더 안정적인 종목군으로 수급이 이동하는 현상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지금은 단기 테마주들보다는 실적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눌림 공략이 적합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섹터의 특징 먼저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사고 있는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두산에너빌리티가 눈에 띕니다. 체코 원전 수주 일정을 앞두고 어제부터 시장에서 말이 많습니다. 결과를 앞두고 주가 선반영이 됐다. 그리고 장 끝난 후에는 이제 그 결과 발표일이 이제 2주 뒤로 밀렸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결과 발표와 함께 이제 전략을 저희가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굉장히 이슈가 너무 많죠. 네. 지금 이제 지배구조 개편 이슈들 때문에 관련돼서 두산 밥캣이라든지 두산이라든지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상당히 큰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우려감이 좀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또 어떻게 보면 장중에 또 최고가를 또 찍어주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저는 굳이 비중을 줄이는 것보다는 일단은 홀딩 관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의 상황을 보면요. 쉽게 말하면 두산 마켓을 또 던지고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을 받는 이런 구조로 이제 가게 되는 건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것들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생겼을 때 단기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인데 지난주에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관련된 뉴스가 나오고 나서 지수가 많이 밀렸지만 빠르게 밑골이 달면서 올라왔던 이유가 주식 매수 청구권 이하권에서는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특히나 지금 수급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잠깐 좀 팔긴 했었지만 양측 다 모두 다 결국은 순매수로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지배구조 개편 때문에 생기는 어떤 기타적인 이야기들도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주식 매수 청구권 이하에서는 일단은 한번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아직은 주식 매수 청구권이 지금 2850원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나 또는 신규 접근을 고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식 매수 청구권 이하로 내려갈 때는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또는 현금화를 잠시 해놓으시고 내려갔다가 또 다시 한번 저가 매수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전고점 노려보시면서 베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어차피 차입금이 조금 이제 줄어들면서 알짜 자회사를 가지고 오는 그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장기로는 괜찮지만 단기로는 변동성을 좀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전강 관련해서는 그 결과 발표 날 때까지는 일단 들고 가는 게 맞아요? 네, 일단은 오늘 사실 이 원전주들이 기대감과 우려감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체코 원전 관련된 우선 협상자 발표가 있었던데 과연 오늘 이제 더 올라가느냐 아니면 재료 소멸로 빠지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전략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저는 연장이 됐기 때문에 네. 기대감이 좀 더 연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6일 날에 이제 다시 한번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기대감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 지배구조 개편 때문에 조금 리스크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수주를 따내게 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큰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입니다.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과 더불어서 한전기술과 그리고 이제 정비 쪽이죠. 한전 KPS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26일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코 현지에서 이제 한국에 힘을 실어주는 기사가 오늘 뭐 장중에 나오기도 했었는데 2주의 시간이 주주분들에게는 정말 상당히 긴 시간인데 일단 그때까지 저희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오늘 SK E&S와 합병을 이제 논의한다라는 이슈가 뭐 장중에 부각이 됐습니다.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SK이노베이션 주주들에게 이게 득이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어요. 네, 일단 SK이노베이션은 아시다시피 에너지 관련된 회사죠. 네. 자회사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SK E&S 같은 경우는 이제 발전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뭐 친환경 쪽으로도 지금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은 합병 비율은 지금 SK이노베이션 대 이제 SK E&S 같은 경우는 1대 2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일단 문제는 뭐냐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는 거죠. 일단 장점은 뭐냐면 SK이노베이션의 정말 아픈 손가락이죠. SK온. 이 아무래도 이 정기적 캐즘 때문에 적자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재무적으로 조금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게 SK온이었습니다. 그런데 SK E&S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영업이익 한 1조 이상까지 나왔던 굉장히 알짜 회사이기 때문에 합병을 통해서 이제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부분들, 적자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SK이노베이션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약간 지분 가치가 좀 축소되는 것 때문에 조금 반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있는 거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사모펀드 쪽에서 이제 반대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SK이노베이션이 어떻게 이 숙제를 풀어 나가느냐 이 방향성에 대해서도 계속 유심히 우리가 추적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일단 합병이 된다고 한다면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SK이노베이션의 이 아픈 손가락이었던 적자 부분, 자회사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상쇄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는 좋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주가도 반응은 일단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사실 지난달 고점까지는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를 설정하시고 지금이라도 접근은 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신규 접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기술적으로 저항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 12만 5천 원 이상권에서는 분할 매도를 조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1만 5천 원 이하에서 오늘 이제 시초가 미만에서는 일단은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주가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 SK이노베이션, SK E&S 합병과 관련된 내용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네, 다음 제가 이제 골라본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어제부터 이제 주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셨어요. 어제 이제 MLCC 글로벌 피어그룹 대비해서 상당히 삼성전기가 저평가되어 있다, 뭐 이런 분석하는 글이 많이 좀 회자가 됐는데 현 시점에서 삼성전기 여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실까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삼성전기를 보면은 주력 사업부를 크게 우리가 적층 세라믹콘에서죠. MLCC라든지 아니면 기판 쪽을 우리가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MLCC 쪽은 사실 AI 쪽 관련돼서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량 그리고 고스펙의 이런 MLCC가 상당히 잘 팔렸어요. 그래서 2분기 실적에도 가장 크게 영향을 줬던 게 MLCC 사업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문제는 뭐였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기판 쪽이 아무래도 이제 올 초까지 2분기까지도 이 IT 디바이스의 수요가 그렇게 크게 막 늘어나진 않았었기 때문에 약간은 이 기판 사업부가 좀 부진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었는데 다행히도 시장의 어떤 트렌드라든지 방향성은 삼성전기의 이 주력 사업, 특히 부진했던 기판 사업부 쪽도 기대감을 좀 가질 만한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AI 시장이 성장하게 되고 모든 이제 IT 디바이스 쪽, 모바일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디바이스 쪽으로 AI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스펙의 MLCC라든지 기판들이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 구현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IT 디바이스도 지금 조금씩 회복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진했던 이 기판 사업도 회복세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2분기 때도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던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 쪽도 계속적으로 상승
가도를 달릴 수 있을 거로 보기 때문에 일단 뭐 단기도 좋고요. 중장기적으로도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좋게 보고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기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단기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일단 가져가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반도체주 안에서 하나를 골라봤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들이 굉장히 세게 조정을 받는 가운데 DB하이텍은 혼자 이제 빨간불을 켜는 모습입니다. 나홀로 상승하는 이유를 좀 어떻게 찾아볼 수 있나요? 사실 뭐 DB하이텍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 가장 또 이제 아쉬웠던 대형주였잖아요. 제일 못 갔잖아요. 네, 제일 못 갔죠. 네. 뭐 삼성전자도 이제 뒤늦게 따라가고 있고 SK하이닉스는 뭐 최고가를 계속 경신했던 상황에서 이 파운드리 쪽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엇갈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지난달부터 조금씩 시세가 좀 붙기 시작을 했었는데 뭐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이 파운드리 쪽 사업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일단 파운드리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이 조금 한계가 좀 있지 않냐. 지금 가지고 있는 공정 기술 자체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중국시 너무나도 저가 공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역시나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공정이라든지 기술력을 이제 육성하겠다라고 작년부터 DB하이텍이 공격적으로 이제 언급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국내에서 이제 4번째로 밸류업 프로그램 계획을 발표를 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계획을 발표하겠다라고 예정 공식 나왔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계획이 언제 발표가 되느냐? 예상으로는 지금 3분기 때 될 걸로 보고 있는데 돼서 이제 만약에 자사주 매입부터 시작해서 소각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당 순이익이 조금 상승을 하게 되면서 주가도 따라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좀 적합한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DB하이텍은 역시나 지금 고점 저항은 나올 수 있어요. 지난달에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58,000원 정도 선부터는 조금의 저항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중장기 관점이라면 밸류업 프로그램 그리고 실제로 자사주 소각이나 매입 같은 것들이 나와준다면 추가 상승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요 투자 포인트 기억하시고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평가 매력과 더불어 모멘텀이 일단은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선택한 8개 종목 가운데 박철순 대표가 뽑은 가장 좋은 종목, 네, 들어볼게요. 항상 이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사고 있는 최근 종목군들이 실적이 대부분 되는 종목들이어서 굉장히 양호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 삼성중공업을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주 내에서 골랐네요. 네, 조선주 전체적으로 지금 업황이 워낙 좋습니다. 각 조선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목표 수주액을 거의 다 이제 달성을 하고 그 이상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도 다 봐야 되는 대표적인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더 좋은 게 뭐냐면 사실 이번에 이제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주가 이번 주에 이슈가 됐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대비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2007년도 인도량을 감안했을 때는 슬롯이 많이 지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보다 훨씬 더 빨리 납품을 할 수 있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추가 수주 기대감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대감을 좀 더 가져도 되고 지금은 지지난달 고점을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 더 열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도 접근 가능하다는 판단이고요. 목표가와 손절가는 목표가는 12만 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3만 원 정도. 13,000원. 13,000원, 네. 12,000원, 13,000원 이렇게 목표가를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손절가는 12,000원, 12,2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그러세요? 저만 네, 지금... 저만 버벅여도 되는데 대표님까지 왜 그러세요? 일단 삼성중공업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조선주 저희가 오늘 이슈 추적에서도 다뤄봤었는데 삼성중공업을 픽해 주셨고요. 1차 목표 주가 12,000원, 2차 목표 주가 13,000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철순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